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여러분들 보트림 톡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톡신 시술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 톡신을 선택할 때 그냥 피부과 가서 그냥 저 시술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죠, 원장님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장님 세 분을 모셨는데 보트림 톡신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내성의 안정성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제품이 안정성이 뛰어나고 또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세 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왼쪽 원장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슈 의원 대표 원장 최소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비리원 대표원장 송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비리원 대표원장 심다연입니다. 네, 이렇게 원장님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할 건데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저를 편안하게 해주셔야 촬영이 잘 끝날 것 같아요. 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트림 톡신이 뭔지는 대충 알고 아마 이 콘텐츠를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톡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뛰어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원장님들 되게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피부과 가서 보트림 톡신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은 먼저 앰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심원장님은 많은가요? 많이 받아보셨어요? 네, 저는 안 받아봤는데 이번에 대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녔던 그 어떤 병원에서 이렇게 매번 확인을 시켜드리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워낙 보톡스만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매번 이렇게 뽑기에는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에 하루 쓸 양을 미리 다 이렇게 뽑아두고 냉장 보관을 잘 하고 이제 오시면 간단하게 시술만 딱 들어갈 수 있게 바로바로 준비를 해놓는 편이고요. 다만 수입산 보톡스는 아무래도 이렇게 수가 차이가 굉장히 나요. 국산이랑 이제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신뢰도를 위해서 수입산에 한해서는 이게 티켓팅을 하고 들어오시면 눈앞에서 이렇게 뽑는 것까지 다 보여드립니다. 혹시 그런 거네. 양주 딸 때 딱 앞에서 탁 따가. 그런 느낌인 거죠. 네. 몇 년산인지 확인하고 이런 것처럼 믹스 날짜부터 다 확인을 시켜드리죠. 심원장님도 같은 병원에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환자를 하실 때 이렇게 보여주시나요? 저는 이제 요구를 하시면은 그 앞에서 바로 믹스부터 하고 뽑아서 바로 해드리고, 딱히 원하지 않으시면은 좀 빠른 시술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뭐 정품 정량은 항상 지키는 병원이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러다가 이제 겁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최 원장님 어떻게 해요? 저희는 조금 제 환자분들 계획적으로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이제 시술하러 오시면은 좀 여러 부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오픈해서 뭐 믹스하는 거여가지고 사실 뭐 특정 제품을 요즘 언급하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뭐 보여드리고 믹스하고 하고 있어요. 환자분이 원장님들보다 많이 없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준다. 네, 뭐 신뢰도도 그렇고 뭐 어쨌든 이미 믹스 할 거면은 보여드리고 믹스 하나 뭐 그냥 하나 시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웬만하면은 뭐 하시는 분들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한 게 이 보트림 톡신이 독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뭐 한 가지 독소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독소마다 뭐 차이가 있는 건지, 제품별마다 차이가 있는 거겠죠. 제조 공정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상품명마다 또 안정성이나 이런 내성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한 말씀. 일단은 균주 얘기를 꺼내셨으니 이제 어떤 균주를 쓰냐부터 차이가 나요. 균주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서 먼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얘를 배양시켜서 정제하고 제조 공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아는 보툴리늄 톡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배양하고 정제 과정 그 자체에는 차이가 크게 없겠지만 제조 공정에 좀 회사마다 기술력 차이가 있어서 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품력과 형태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파우더 타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 리퀴드 타입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혹은 복합 단백질을 어떻게 좀 제거를 하냐에 따라서 내성 발생 확률을 좀 확 낮춘 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거에 더해서 제조사별로 또 톡신 제품의 안전성을 위해 첨가하는 부형물이 제조사별로 상이한데요. 이제 부형물은 이제 톡신의 안정성을 위해 첨가하는 거고, 이 또한 이제 제조사별로 이제 제조 공정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염화나트륨을 사용하는데 이제 알부민을 포함한 제품도 있기도 합니다.
요즘 되게 환자분들이 너무 되게 똑똑하셔가지고 네. 사실 보톡스를 뭐 일회성으로 맞는 환자분들은 거의 없기는 하고 한번 시작하면 이제 평생 이제 나의 동반자로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보톡스 시술에 임해주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효과도 효과지만 이게 얼마나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이 보톡스를 효과를 적이게 맞을 수 있냐가 엄청 환자분들한테는 이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보톡스도 어쨌든 이제 이물질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항체 형성에 있어서는 자유롭지는 못해서 이게 이제 정말 내성이 안 생기는 항체가 안 생기게 하는 그런 이제 순수 톡신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기는 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수입산 뭐 국산 할 것 없이 사실 순수 톡신에 대한 좀 이슈가 요즘 보톡스 업계에서 제일 핫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최소희 원장님께서 순수 톡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그냥 톡신은 원래 그냥 톡신은 염화나트륨 아까 말씀하셨죠. 염화나트륨에 대한 부영제를 쓰는데 순수 톡신은 이제 수크로스라는 이제 당 성분의 부영제를 쓴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 차이가 혹시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영물에 따라서 이제 뭐 내성의 발생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논문들도 있기는 한데요. 특히나 이제 염화 나트륨 자체가 이제 보톡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활성화 신경 독소가 이제 우리 주름을 펴주거나 근육을 작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역할을 하는 데는 활성화 신경 독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비활성화 신경 독소가 생기게 되면 이제 요게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 항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걸 얼마나 줄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성이 발생하는 톡신이냐 아니냐로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최소희 원장님께서 이 내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성 얘기는 조금 뒤에 가서 더 하기로 하고요. 또 아까 제가 좀 질문을 드렸는데 제품별 그 효과랑 그 안정성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 굉장히 여러 제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제일 첫 단계인 균주를 선정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대형 제약사 간에 균주 출처 관련해서 공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툴리늄 톡신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균주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은 균주는 2가지예요. 그래서 홀 A 스트레인하고 그다음에 ATCC 3502 스트레인 이렇게 2가지인데 이 2가지 균주를 이용해서 제조된 제품이 아무래도 좀 국제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품으로는 엘러간, 그리고 제오민, 디스퍼트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소희 원장님은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 사실 이 균주 때문에 조금 국내에서도 뭐 톡신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기도 했고 해서 사실 뭐 국회에서 뭐 법안이나 이런 걸로도 조금 균주에 대한 이제 안전성이나 출처에 대한 명확성을 조금 확고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도 톡신 시술을 받으실 때 좀 안전하고 이제 입증된 제품을 더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신다현 원장님은 네. 네, 이제 앞에서 균주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툴리눔 톡신을 선택할 때 균주 출처가 명확한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보툴리눔 톡신은 말 그대로 이제 생물학적 독소 중에 가장 강력한 독성 물질인데 이제 명확한 균주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좀 안전성과 직결되어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 국방성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제 네. 거기서 생물학적 병원체 리스트를 이제 ABC 카테고리로 하고 있는데 요새 코로나 많이 문제가 네네네. 많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카테고리 C로 분류되고 있는 데 비해 보툴리눔 톡신은 카테고리 A로 설정돼 있는 만큼 되게 독성 물질의 안전성에 좀 기여를 많이 신경을 네. 써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니까 청산가리보다 더 독소가 강하다라고 들은 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청산가리보다? 네. 그래서 무섭네. 이게 굉장히 독소 관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 국방성에서 관리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을 때도 까다롭게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